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.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소장님. 안녕하세요. 네, 중국 가장 큰 두 이슈라고 하면 헝다 사태와 전력난 인 것 같습니다. 네, 헝다 사태 뭐 어느 정도 좀 소강 국면이 보이는 것 같은데 최근 헝다 그룹 외에도 또 다른 부동산 그룹이 부도가 났다는 소식이 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. 과연 그 그룹은 어떤 그룹인지 시장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헝다 문제가 계속적으로 그 홍콩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얼마 전에는 보면 헝다가 자기네 이제 자회사인 헝다 무럽인가 하는 회사를 매각했다고 그랬더니 또 네. 시장이 좀 안심했다가 그거 갖고는 조적 지열이다 그래서 또 이제 떨어지고 또 거래 정지까지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제 그거는 M&A가 있기 때문에 네. 그것은 이제 이상 가격 변동 때문에 정지시킨 거고 네. 뭐 법규 위반 때문은 아니고요. 네.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한국 언론에 보면 중국 부동산 업계가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논조로 이 헝다 말고 또 판타시아라고 하는 회사가 부도났다. 네. 그래서 환양 니엔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거가 부도나면서 중국 부동산이 뭐 큰일 난 것처럼 막 이제 기사가 나와요. 네. 그래서 줄줄이 도산. 그렇죠. 네. 그래서 팩트 파인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보시면 이 홍콩 번호 1777번인데 번호는 참 좋은데요. 네. 이제 뭐 헝다 사태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다.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차 몇 차례에 걸쳐서 팩트 파인딩 정확히 해드렸잖아요. 네. 이번에 이제 판타시아는 어떻게 되냐 하는데 보시면은 이제 월봉 차트로 놓고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중반부터 이건 문제가 이미 있었고요. 네. 일봉 차트로 보면 뭐 거의 이제 이게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게 보이죠. 네, 흘러내리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요 회사 같은 경우 최근에 언론 기사 그대로 갖다 뺏긴데 중국의 부동산 기업 부도 위기와 최악의 전력난도 세계 경제 위험 요소다. 이미 최대 민영 부동산 기업으로 해서 헝다가 부도 위기에 처한 가운데 4일에는 또 다른 부동산 업체 판타시아가 채권 이자를 못 갚아서 이제 부도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. 이런 얘기가 있어요. 그래서 네, 이거 기사를 따오신 거죠? 그렇죠. 그대로입니다. 네.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게 최대 민영 부동산에서 헝다 아닙니다. 우리가 보셨지만 거기서부터 좀 틀렸고요. 그렇습니다. 망가하고 네. 벽계원이 1, 2등이고 헝다는 3등이고 네. 그래서 이게 이제 환양리엔 같은 경우도 엄청난 회사처럼 보이지만 한번 보여드리면 이 회사가 업계 순위 74위입니다. 뭐 7위도 아니고 74위요. 그렇습니다. 지금 네. 한국의 도급 순위 74위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뭐 기억하시거나 아시는 회사 있으신가요?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화양리엔이랑 판타시아라는 회사가 중국 도급 순위 74위예요. 네. 매출액 얼마냐? 500억. 500억 500억 위안. 500억 위안. 네. 자산 1000억. 이제 요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회사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1월 2021년에 74등 지금 했고 그 순위로 보면 네. 그리고 이제 헝다는 얼마를 했냐 그러면 금년 1월 달부터 8월까지로 보면 3등하는 헝다 부도났다는 게 4,371억 매출을 했고 판타지아는 233억 매출했어요. 그래서 네. 전체가 아니라 100등하는 기업 기준으로 보면 헝다가 4.9% 예. 점유율이 그리고 판타지아는 0.3%예요. 네. 그래서 헝다하고 판다 다 합쳐봤자 100대 기업 중에서 5% 이제 겨우 되는 네. 요게 이제 부도났는데 이게 지금 뭐 중국 부동산의 연쇄 부도니 뭐니 하는 건 이건 이제 엉터리 얘기죠. 좀 과한 측면이네요. 그렇죠. 과한 네. 이제 추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관련되는 뉴스나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팩트 체크해 보고서 네. 판단해야 된다. 그래서 이게 6, 70이 되는 소형 회사고 주로 하는 일은 이제 부동산 개발, 투자, 서비스 뭐 요런 정도고요. 그래서 지금 지배 구조를 놓고 보면 이제 그 정바오바오라고 하는 이제 사람하고 판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주주고 요 사람들이 홍콩에 이제 홀딩 컴퍼니를 갖고 있고 거기에 이제 지금 문제가 돼서 부도가 났다는 거죠. 그런데 요 회사의 자회사 중에서 이 차이 생활 서비스 집단 요양공사라고 하는 이제 요 회사가 하나 1778번인데 네. 요 회사도 이제 상장을 했었어요. 근데 요거는 이제
빅구 유엔한테 회사를 팔아먹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개 회사만 갖고 있고, 그래서 회사가 뭐가 문제냐 그러면 1년 내에 만기 도래하는 채권이 지금 전체 채무의 3분의 1이에요. 네. 근데 그 금액이 얼마냐면 200억밖에 안 돼요.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요게 얘들이 주로 이 해외 달러 채권을 왕창 발행을 했어요. 홍다도 이제 외화 채권 고금리로 그렇습니다. 발행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근데 이제 이 발행 금리를 보면 대략 10%에서 15%짜리 이 발행 쿠폰이 이 정도가 돼요. 네. 그러면 거의 지금으로 보면 이거 10%에서 15%짜리 채권이라는 건 하이힐드 채권이죠. 네. 그래서 이미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사는 거지 정상적인 이제 채권 아니라고 봐야죠. 채권 가격이 이미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반증하고 있었고. 그렇죠. 쿠폰이 이렇다는 거 발행할 네. 때부터 이미 위험하다고 본 거죠. 네. 그렇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국내 채권도 발행을 했는데 65억 위안 정도 있어요. 근데 이것도 보면 금리가 7.5에서 8.2에서 발행을 했어요. 그래서 보면은 이제 국내 채권이든 해외 채권이든 간에 금리 자체를 놓고 보면 이 회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덩크다. 이제 그 회사가 부도났다는 얘기고, 네. 그게 중국 전체의 부동산 회사에 해당된다. 이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네. 중요한 건 중국의 부동산 가격 한번 봐야 되는데, 중국 부동산 가격이 대폭락을 해가지고 부동산 업체가 부실화된 거냐? 네. 그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중국 부동산 가격, 뭐 일선도시, 이선도시 다가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에요. 플러스네요. 그렇죠. 네. 100대 도시도 이게 플러스고요.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주가 상승률이 10% 가다 5%, 3% 이렇게 가는 것이지 마이너스 5, 마이너스 10, 마이너스 7이 아니라는 거죠. 보통 이런 걸 안정화라고 표현하죠. 그렇죠. 예.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헝다라든지 판타지아라는 그 개별 회사의 문제지 중국 부동산 업계 전반적인 상황이 이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문제는 뭐 중국에서 3등하는 회사가 부도났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회사 전체가 이럴 거다. 네. 이것은 조금 이제 잘못된 판단이다.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이제 언론이나 뭐 SNS 많은 데 보면 헝다가 부도나서 중국 부동산의 뭐 위기 시작이다, 폭발이다, 뭐 이렇게 막 이제 나오죠. 네.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팩트를 봐야 되고, 지금 이제 최근 한국 언론에 나오는 화양리엔 판타시아 같은 회사도 이것은 도급순위 74위에 뭐 점유율 0몇 % 되는 아주 조그마한 건설회사, 네. 그 회사의 부도다.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100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2개의 회사가 부도난 건 팩트고요. 근데 이게 성급한 일반의 오류가 되려면 2개의 회사가 무너진 것 뿐이고 나머지 88개 대부분, 그러니까 98개 대부분 회사들은 큰 문제가 없다여야 되는데 그 나머지 회사들은 크게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 크게 없다고 봐야 될까요? 그렇죠. 그 재정적인 문제의 핵심은 네.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아파트가 안 팔려가지고 네. 대금 매수가 안 됐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. 업황 전체 무너짐. 그렇죠. 그게 예. 중요하죠. 그러니까 물론 규제가 있어서 그걸 미국 시그널을 줬고 근데 규제에 대해서 반대로 움직였던 헝다가 무너졌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높지 않은데 어제 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채권 금리도 높은 상황이었던 기업이 부도가 난 거라 이거를 두 기업을 사례를 끌고 와서 중국 부동산 업계 무너지고 그것이 뭐 글로벌 이렇게 확장된다는 굉장히 성급한 일반의 오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서 보여드렸던 가격을 봐야 된다는 거죠. 아파트가 안 팔리고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네. 나고 이렇다고 그러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연쇄 도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. 아파트 가격의 폭락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금씩 이게 안정화돼 있고 가격은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라는 것. 네.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네. 바로 이거라는 거죠.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네.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중국 주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미지가 헝다 사태와 지금 전력난 부분 때문에 뭐 망했다 혹은 뭐 굉장히 뭐 처참할 거라고 보시는데 중국 쪽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오히려 미국 증시 고점 대비 한 20%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중국의 주요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언론이나 어떤 분위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실적인 주가와 팩트를 보시면서 투자에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그 팩터 파인딩이 안 된 상태에서
한국의 그냥 SNS나 이제 서방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 그대로 믿고서 액션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리스키하다 그렇게 네. 볼 수가 있고 네. 또 이제 우리 CC 채널이 그 뭐 지향하는 바도 그렇지만 팩트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자. 네.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의 정책의 동향의 관점에서 이 시장을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이제 정책의 결과로 나온 그 한두 개 회사를 갖고서 그걸 전체로 확대해서 가는 오류 네. 이건 피해야 된다.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공신력이 떨어지는 뭐 특정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흔히 말하는 공포 마케팅에 휘둘리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소장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맞습니다.